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엠폴리 대 제노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엠폴리는 최근 3-4-2-1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탈란타전에서 수비 뒷공간 노출과 마무리 부족이 두드러졌다. 에스포지토와 콜롬보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주루코프스키와 하스의 부재는 빌드업과 중원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BT의 결장은 수비 조직력에 공백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엠폴리는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있지만 전반적인 수비력 문제로 인해 상대의 공격을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어서 제노아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중원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디네세전과 밀란전 무승부를 통해 저항력을 증명했으며 프렌드럽과 바델리의 공수 전환 능력이 돋보인다. 피나몬티와 비티냐는 연계 플레이로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하지만 측면 수비의 기동력 저하와 드윈터의 부재는 공수 균형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노아는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뛰어나며 엠폴리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엠폴리는 주축 선수들의 결장과 수비 약점으로 인해 경기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노아는 중원의 안정성과 공격 효율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엠폴리의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제노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파르마 대 몬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르마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로마전에서 수비와 중원의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며 문제점을 노출했다. 델프라토와 발레리 등 핵심 수비수들의 결장은 수비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공격에서는 많이 고군분투하며 팀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지만 측면과 뒷공간의 수비 약점은 상대팀에게 꾸준히 공략당하고 있다. 4-2-3-1 포메이션으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나 중원의 연결 고리 부재로 효율적인 공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몬차 역시 최근 1무 4패로 부진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벤투스전에서는 결정력 부족과 중원에서의 창의력 결핍이 뚜렷했다. 주전 공격수 말디니와 유리치의 부재는 팀의 전방 옵션을 제한하며 역습 상황에서도 위협이 부족하다. 3-4-2-1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 안정성을 추구하나 측면 윙백의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상대 역습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본도와 비안코가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기여는 미미한 상태다. 양팀 모두 결장자가 많아 경기력 저하가 뚜렷하며 최근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파르마는 측면과 수비의 결여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으며 몬차는 전방 결정력 부족으로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팀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라크 대 사우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는 최근 걸프컵에서 1-0 승리를 기록했으나 바레인전 0-2 패배에서 수비 조직력의 허점을 노출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를 공략하려 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뚜렷하다. 알리는 제공권 장악과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야신과 이크발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지원한다. 수비진에서는 술라카의 체력 저하와 측면 커버 약점이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예멘전 3-2 승리와 바레인전 2-3 패배로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다.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알도사리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알브라이칸의 득점력이 공격의 핵심이다. 하지만 센터백 알블라이히의 속도 문제와 중원의 나세르의 패스 정확도 저하는 경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측면 공략과 역습을 중심으로 전개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는 중원의 압박과 역습으로 사우디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사우디는 경험 많은 주축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로 이라크 수비를 흔들려 할 것이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바레인 대 예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레인은 최근 이라크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조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의 아라스와드가 창의적인 패스와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을 이끌었다. 아루마이단의 템포 조절과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바레인의 주된 전략이다. 최전방 압둘라티프는 득점력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노쇠화된 수비진은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측면 커버가 느린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어서 예멘은 걸프컵 초반 2연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노리지만 공격 전개에서 뚜렷한 약점을 보인다. 알마타리는 상대의 강한 견제 속에 고립되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중원의 알가와시는 압박 상황에서 실수가 잦아 빌드업 효율이 떨어진다. 수비진의 아루바이시는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풀백의 측면 커버가 불안정하며 상대 크로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바레인은 중원의 장악력과 측면 공격을 활용해 예멘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예멘은 수비적인 접근과 역습에 의존하지만 바레인의 조직적인 패스워크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바레인의 점유율 우위 속에서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바레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칼리아리 대 인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베네치아전 1대2 패배에서 뒷공간 노출 문제가 두드러졌고 파볼레티의 교체 투입 외에는 공격에서 강점이 부족했다. 3-5-1-1 포메이션은 측면 윙백 자파와 아우젤로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로 인해 수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중원의 비올라는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지원하지만 피콜리의 득점력 부재는 문제다. 수비 중심 팔로미노는 경험은 풍부하나 인터밀란의 빠른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최근 리그와 컵 대회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치오를 6대0으로 대파하며 공격력을 입증했으며 티람과 마르티네스의 조합은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다. 마르티네스는 칼리아리를 상대로 9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4-3-1-2 포메이션은 안정적인 수비와 강력한 공격 밸런스를 제공하며 차라노글루는 중원에서 경기를 지배한다. 덴젤 둠프리스의 오버래핑은 공격의 깊이를 더하지만 파바르와 아체르비의 부재로 수비진의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 인터밀란은 전력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칼리아리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리겠지만 인터밀란의 점유율 기반 플레이와 마르티네스와 티람 듀오의 화력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칼리아리의 수비 취약점을 감안할 때 경기의 주도권을 인터밀란이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치오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나폴리전 1대0 승리에서 수비 조직력과 역습 전술의 효율성을 입증했지만 인테르에게 0대6 대패를 당한 경기는 수비 취약점을 드러냈다. 레체전 2대1 승리로 분위기를 회복했으며 카스테야노스와 자카니의 조합이 공격의 핵심이다. 이삭센과 디아가 상대 수비를 흔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원과 공격 간 연결은 자카니가 담당한다. 그러나 주전 미드필더 베시노의 부재는 중원 압박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리그 10연승으로 절정의 폼을 유지 중이며 엠폴리전 2대1 승리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데케텔라르와 루크만의 공격 조합이 뛰어난 화력을 자랑하며 더룬의 복귀는 중원의 안정성과 빌드업을 강화한다.
쓰리백 중심의 코스누는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벨라노바와 루제리는 측면 공격 가담과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칼비니와 스카마카의 결장은 수비와 공격에서 약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라치오는 홈에서 탄탄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테야노스와 자카니의 조합은 아탈란타 수비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아탈란타의 데케텔라르와 루크만의 공격 조합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를 점할 것이다. 양 팀 모두 득점력이 있는 상태지만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가 원정 연승 기록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